당신은 충동, 생각 또는 욕망을 느꼈을 때 즉시 그것을 밀어붙였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일부를 침묵시키는 거부의 순간은 칼정이 그림자라고 부르는 것의 탄생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억압, 거부 또는 인정을 거부하는 모든 것이지만 결코 실제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을 형성하고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잠재의식의 속삭이는 표면 아래에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그것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눈을 멀게 하고 기피해서 그들을 제어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왜 어떤 사람들은 속임수, 잔인함, 자기 파괴 이주기에 갇힌 것처럼 보이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진화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림자를 순수한 어둠으로 생각하지만 정의 개념은 단순한 도덕성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림자는 단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복종하기 위해 자란 사람은 자신의 힘과 주장을 억압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취약성이 약점이 감정과 동정심을 억제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억압된 부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의식적 행동, 다른 사람들에 대한 투영, 꿈, 그리고 강박관념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에 직면하고 고통스러운 자기인식의 일을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더 깊고 불가능하거나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향하고 싶지 않습니다. 변화하는 사람들과 불편함과의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 그림자에 직면하려면 우리의 두려움, 결함 및 모순과 같은 고통스러운 진실에 직면해야 합니다. 이것은 끔찍합니다. 그것은 겸손, 용기 및 자기 검사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약점을 인정한다는 생각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들은 거부의 벽을 세우고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어둠을 투영합니다. 내면을 바라보는 대신 그들은 자기 반성보다 더 쉽기 때문에 비난하고 주작하며 속이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림자는 더 이상 인형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돌보지 않을 때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여 통제권을 갖습니다. 그림자가 있는 모든 사람이 그 그림자에 의해 지배될 운명은 아닙니다. 변화와 정체의 차이점은 하나의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어둠에 직면합니까? 아니면 당신을 정의하게 합니까?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더 완전하고 더 진실하고 강력해집니다. 그러나 직면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최악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환상을 제작하고 성장 기회를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그들이 쌓아놓은 정체성을 산산조각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분명해야 한다는 경우에도 일부 사람들이 변화에 저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축된 신중하게 구성된 정체성인 자아는 방패 역할을 하며 불편함, 불안,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못될 수 있는 끔찍한 가능성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변화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가 결함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많은 사람들에게는 참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강하고 유능하며 항상 통제력이 있다는 생각을 중심으로 전체 자기 이미지를 구축한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들의 실수나 약점을 인정한다면 그들의 자기 감각은 깨질 것이다. 이것에 직면하는 대신 그들은 2배로 내려가서 변명, 정당성, 때로는 침략으로 환상을 강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부심과 자기의주의가 종종 변화에 대한 의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아가 연약할수록 신중하게 구성된 정체성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더 격렬하게 저항시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가장 위험한 메커니즘은 투영, 즉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바로 그 일에 대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심리적 속임수입니다. 자기의주의는 종종 변화에 대한 의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아가 연약할수록 신중하게 구성된 정체성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더 격렬하게 저항시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가장 위험한 메커니즘은 투영, 우리 자신이 보는 것을 거부하는 바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심리적 속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이는 사람들은 다른 거짓말을 비난하는 이유, 잔인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약한 이유,
왜 불안한 사람이 끔찍하고 통제하는지를 비난하는 이유입니다. 비난을 바깥쪽으로 바꾸면서 그들은 고통스러운 자기 검사 과정을 피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패턴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을 정도로 뿌리를 내립니다. 그들은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아의 진정한 함정입니다. 환상을 더 많이 보호할수록 우리는 현실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우리가 더 단절될수록 더욱 단절될수록 자유로워집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지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자신이 믿는 사람의 기초를 해체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부는 그것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움이나 불안에서 변화에 저항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된 사람을 즐기기 때문에 그것을 저항합니다. 힘, 통제 및 지배력은 중독될 수 있으며 무기로 그림자를 휘두르는 법을 배운 사람들에게는 포기한다는 생각은 성장이 아니라 약점처럼 느껴집니다. 칼존이 이것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어둠이 사람들이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했다. 때때로 그것은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조작하고 의지에 대한 상함을 굽히고 속임수나 강압을 통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얻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더 이상 이러한 행동을 결함으로 본다. 그들은 그들을 감점으로 본다. 왜 그들이 성공하게 만든 도구를 포기할까요? 그들의 마음의 친절은 순진하고 정직은 취약성이며 도덕성은 약한 사람들을 위한 제안입니다. 이것은 단지 심리적이 아닙니다. 신경학적입니다. 권력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통제와 지배력을 가져오는 행동을 감화하고 중독처럼 더 많이 탐닉할수록 멈추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역사는 이 길을 구현한 인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도자, 독재자, 변화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서 번성한 조작자. 그러나 그것은 역사적 인물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봅니다. 직원을 착취하는 무자비한 보스, 정서적 통제에 번창하는 파트너, 다른 사람들의 실패의 기쁨을 느끼는 사람. 이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로 완전히 식별했으며 그들에게 구속은 목표가 아닙니다. 약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더 깊은 권력은 권력에 빠지고 빈 사람들이 됩니다. 그들이 성공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내부는 자신의 창조물의 죄수입니다. 더 많이 통제할수록 편집증이 많아집니다. 그들이 지배할수록 더 많은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한때 숨겨진 힘이었던 그림자는 이제 완전히 통제했으며 이 시점에서 변화는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림자는 숨겨진 힘으로 남아있으며 표면 아래에서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드문 소수의 경우 어둠에 직면해야 하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타로준 은희 과정을 개별화했으며 그림자를 통합하는 요점은 그것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체 자아의 일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화의 유일한 진정한 경로이지만 그것은 깊은 불편함, 고통스러운 자존심, 그리고 우리 자신 안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에 직면할 용기입니다. 통합이 그림자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전체 자아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은 변화의 유일한 진정한 길이지만 그것은 깊은 불편함, 고통스러운 자존심, 그리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직면할 용기와 같은 비용으로 옵니다. 통합이 그림자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제할 수 있게 하지 않고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기심, 잔인함 및 속임수에 대한 능력을 인식하지만 지혜와 성실로 행동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여행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드문 일을 합니다. 진정한 자기인식. 그들은 더 이상 무의식적 충동에 의해 지배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속임수, 나파워, 게임이 필요 없이 자신이 누구인지 확고하게 서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성공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은 잔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아 사망, 오래된 정체성의 산산조각, 거짓 이야기, 미안의 환상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었고 우리가 약했으며
우리가 한때 믿었던 것만 흠덕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시작하지만 자기 인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지고 그림자주의에 평생을 지은 사람들은 종종 시작을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바꾸지 않는 사람들과 변화하는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답은 단순하면서도 심오합니다. 진리의 이름으로 고통을 받으려는 의지. 진정한 변화는 위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대립에 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세상에서 드문 소수만이 그것을 직면하기로 선택할 것입니다. 그림자에 직면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계속 살고 환상을 보호하고 행동을 정당화하며 실제 자기 반성을 피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만 더 강해집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시하는 비움은 탈출하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억압된 그림자는 영원히 묻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파괴적인 습관, 정서적 폭발, 실패한 관계 또는 신체 질환을 통해 표면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심리학을 억제하는 사람은 만성적으로 수동적이고 붕괴됩니다. 사랑에 대한 필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차갑고 연결이 끊어집니다. 자신의 결함을 보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여 갈등과 자기 파괴 이주기를 만듭니다. 이 억압이 오래 지속될수록 종종 자기 파괴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무의식적인 싸움이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역사는 이 패턴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들의 집단적 그림자를 거부하는 사회는 결국 위선의 무게로 무너집니다. 자신의 어둠을 억제하는 개인은 종종 스캔, 폭력 또는 심리적 고장을 통해 위기의 순간에 파괴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림자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면 내면의 혼란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성공에도 불구하고 왜 공허함을 느끼는지, 왜 최선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무너지는지, 왜 혼돈과 자기 파괴에 이끌리는지 궁금합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무시되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림자에서 당신을 제어합니다. 그러나 항상 선택이 있습니다. 그림자는 적이 아닙니다. 교사입니다. 그것을 직면하게 하는 사람들은 진정성, 자유, 그리고 세상에서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같은 희귀한 것을 얻습니다. 그러나 내면을 바라보는 것을 거부하고 어둠에서 도망친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것이 그들을 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비디오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과 함께 공명된다면 채널에 가입하고 유사하게 남겨두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그것은 실제로 내용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며 더 많은 사람들을 이러한 깊은 대화로 데려옵니다. 우리는 매일 이와 같은 주제를 탐구하기 때문에 철학, 심리학 및 자기 발견에 관심이 있다면 다음에 오는 내용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중에서 뵙겠습니다.